장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농지법이 좀 개정되었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농지 지분 거래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아직도 조금 많은 공인중개사분도 마찬가지고 일반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계시지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올해 농지법 지분거래에 대해서 이제 농림부에서 나온 자료들 중에 보면 약간의 오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농지 지분거래 약정서와 도면 제출 대상은 누구인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지분거래 시 약정서와 지분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실소인지는 몰라도 기존에 형성된 지분농지도 포함된다고 하더라, 이런 말들이 좀 돌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볼게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 해가지고 먼저 발표가 되었죠. 뭐 농업인이면 뭐 당연하지만 농업경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야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법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는 부분이 좀 들어갔습니다. 농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직업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직업이 없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앞으로 내 농업인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이 부분이 좀 이제 오해 소지를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필지 농지를 공유 취득할 경우에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 자료를 제출해라는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내용입니다. 잘못 전달된 내용인데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에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을 기재할 때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도 함께 표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자 간에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 자료 제출 의무화라는 타이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 보시면은 단 기존 공유 관계가 없던 농지는 제외라고 처음에 발표가 되었어요. 여기에서는 좀 혼돈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동 지분권자들끼리는 위치가 사실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공유 지분자들끼리도 위치를 좀 표시하라는 부분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렇게 좀 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기존 공유 관계가 없던 농지는 제외한다. 이게 좀 의문스러웠죠, 사실은요. 그렇다면 기존의 공유 관계를 가지고 있는 농지를 지분 거래할 경우 약정서와 농지 위치를 정한 도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인데, 뭐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들 했죠. 이렇게 알고 계셨고, 또 지금 현재 블로그라든지 보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블로그 내용에 보면은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좀 글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기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단 기존 공유 관계가 없던 농지는 제외라는 이 문구가 단 기존 공유 관계가 형성된 농지는 제외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법이 다시 바뀌었어요. 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오류죠, 오류. 전달 부분에 대한 오류가 보니까 그 잘못된 전달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단 기존 공유 관계가 형성된 농지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매매를 하든 경매를 취득하든지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농지법을 잠깐 볼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된 내용 보면 제 8조입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면 장에게 발급 신청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첫 번째,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두 번째,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 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그 다음에 시설의 확보 방안도 같이 제출하는 거죠. 세 번째, 소유 농지 이용 실태도 같이 제출한다. 네 번째, 농지증을 발급받는 자는 직업, 영농 경력, 그 다음에 영농 거리도 같이 해가지고 제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더 밑에 보시면 농지법 제22조입니다.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해가지고 농지 한 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좀 다시 궁금해가지고 올해 8월 달에 민원을 다시 좀 제기를 했습니다. 공유관계 취득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라고 좀 질문했더니 답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올해 5월 18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라고 나왔고요. 밑에 또 보시면 다만, 이게 중요하죠. 다만 기존의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의 공유관계가 없던 농지를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새롭게, 이게 중요합니다. 새롭게 공유를 성립시키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고 나왔네요. 포인트입니다. 새롭게입니다. 지분만 거래되는 경우입니다. 지분만입니다. 기존의 공유관계가 4명이 되어 있든, 3명이 되어 있든, 2명이 되어 있든 간에 이 공유관계 중에서 지분만 거래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 A라는 사람의 지분만 거래할 경우에는 A만 1로 바뀌겠죠.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때는 약정서와 도면을 제출 안 합니다. 지분만 거래할 때입니다. 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4명의 공유자가 있는데 그 중에 2사람의 공유자가 바뀐다. 이런 경우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분만 거래가 되는 경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분 거래에 해당됩니다. A, B가 만약에 EF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이때는 약정서와 도면을 제출 안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새롭게 공유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새롭게 공유 관계가 형성될 경우에 경매를 포함합니다. 기존에 공유 관계가 없던 농지를 예를 들어 2사람이 공동 소유를 하든 3사람이 공동 소유를 하든 4사람이 공동 소유를 하든 이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 신청할 경우에 약정서와 도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또 밑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럼 기존 공유 물건을 전부 매각 후 새롭게 공유 관계가 형성될 경우라고 제가 표시했는데요. 기존에 공유 관계가 있던 농지입니다. 2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3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전체를 다 매각해가지고 전체가 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뀔 경우에는 이때는 마찬가지로 약정서와 도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림을 보시니까 이해하기가 좀 편하시죠? 정리하겠습니다. 농지증 신청 시 같이 제출한다 나와 있죠. 공유 지분 농지 분할 사용 약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도 구분해야 되고요. 보시면은 만약에 한 개의 농지를 새롭게 4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에는 각자의 위치를 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지적도에 약식으로 표시도 가능하고요. 또 측량 도면상에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 약정서와 위치 도면까지 같이 제출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정리하는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오늘의 결과는요, 공유 취득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공유 관계가 형성된 농지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이 포인트죠. 이 부분 잘 기억하셔가지고 농지 지분 거래할 때 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